자, 11장 파일 입출력과 예외 처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으로는 그 전체적인 목차로 봤을 때는 자, 제일 첫 번째, 자, 이 장에서 만들 프로그램 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는 자, 파일 입출력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트 파일 입출력, 그 다음에 이진 파일 입출력, 그리고 나서 파일 입출의 심화 내용이 있는데, 그 섹션 5에서는 그 예외 처리까지 같이 곁들여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만들 두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암호하고 그 다음에 복구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를 눌렀을 때 자, 원본 파일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그 암호화된 결과 파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를 눌렀을 때는 자, 이 결과 암호화된 요 파일을 받아서 얘를 복구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노멀 텍스트라는 것을 일반적인 요 내용, 자, 캐릭터에 대한 부분이 쭉 쓰여 있죠. 문자일로. 자, 이것을 암호된 파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깨져 있는 그 스트링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복구를 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됩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암호화 과정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암호 알고리즘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데스라든지 그 다음에 AES라든지 RSA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쓰지는 않고 간단하게 자, 요기에 해당 각각의 캐릭터들을 유니코드 형태로 바꾼 다음에 유니코드를 바꾸는 함수가 old 함수가 있습니다. old. 자, 바꿔서 거기다가 특정한 어떤 그 값들 요런 값들을 자, 요게 하나의 키가 되겠죠? 그거를 받아서 얘를 다시 캐릭터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하는 과정으로서 암호하고 복하는 자, 그런 예제가 있고, 자, 두 번째 프로그램은 자, 요와 같은 그 사진을 출력하는 과정이 되겠는데, 자, 사진에 해당하는 그림 파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것이 JPG 파일, 자, 이미지죠. 자, 그 다음에 뭐 BMP, 그 다음에 PNG 파일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을 때는 JPG나 이런 것들은 압축이 되기 때문에 그 코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디코더가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간단하게 원본에 해당하는 원래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로우 데이터 이미지들을 자, 입력을 받고 출력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자, 로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조금 더 살펴보고 자, 그것을 어떻게 출력할 것인가를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JPG나 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받고 할 때는 자, 우리가 나중에 뭐 언젠가 한번 볼 건데 오픈시브라는 자, 이와 같은 API를 쓰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프로세싱을 거쳐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일 입출력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표준 입력 장치, 표준 출력 장치라고 해서 자, 키보드 상에서 입력을 input이라는 이런 펑션을 가져와서 표준 출력 장치에 해당하는 그 화면상에서는 이제 print라는 함수를 써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일을 가지고 자, 입출력을 해야 되니까 파일 입출력과 관련된 입력 부분, 자, 입력과 관련된 펑션들이 자, read 함수와 readlines 해서 한 라인을 읽을 것이냐, 여러 라인 한 컷을 읽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자, 우리가 한번 보고, 자, 그리고 나서 파일로 출력하는 것이 이제 write랑 writelines 자,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인풋을 가져와서 자, 프린트뿐만 아니라 이 파일로도 출력이 가능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파일로서 받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또 프린트를 써서 표준 출력 장치나 아니면 파일로 이렇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출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파일 입출력의 기본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파일 열고 그 다음에 열었으면 자 걔네들이 어떻게 처리를 하죠. 뭐 읽거나 쓰기나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닫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파일 열기를 할 때는 open이라는 펑션을 쓰는데 자, open 함수에서는 자 파일명을 쓰고 그 다음에 오는 이 파라미터가 그 모드가 되겠습니다. 모드. 자, 이 모드에 대한 설명은 여기 오른쪽 편에 있는데 자, 만약에 생략을 하면 R이 리더가 되겠죠. R 읽기 모드로 기본적인 값으로 이렇게 자, 쓰거나 읽기 할 때, 자, 파일을 읽을 때는 R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파일을 쓸 때, 자, 쓰기 모드 할 때는 자, W를 쓰면 됩니다. 자, 이때 W는 기존 파일이 만약에 있으면 그것을 덮어 쓰게 되고 오버라이트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R 플러스라고 하면 읽고 쓰기라는 겸용이고 A라는 것은 W와 좀 다르게 쓰기는 쓰기인데 기존 파일이 있으면 자, 이게 이어서 쓰는 append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는 텍스트 모드로 텍스트 파일을 처리할 때 T를 쓰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이즈 모드 같은 경우에는 B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파일을 만약에 리드를 한다. 리드해서 그 파일명을 읽고 그게 해당한 그 파일에 나타내는 그 포인트를 받게 되겠죠.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 다 썼습니다. 썼으면 자, 나중에 여기다가 쓰기를 하면 되겠죠. 아니면 저기 만약에 쓰기를 할 때 처리를 하는 과정, 다 처리를 하고 마쳤을 때는 자, 끝에는 이 여기에서 할당된 얘네들을 또 클로즈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변수명에 자, 클로즈를 써서 그 파일을 닫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텍스트 파일을 입출력하는 그 섹션 한번 보도록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파일을 입력을 받아서 자 표준 출력 장치로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자 readLines라는 이런 펑션을 써서 자 그거를 입력을 받고 그것을 자 처리를 한 다음에 화면에 자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adLine이라는 함수를 써서 한 행씩 한번 읽어드리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우리가 자 실험을 테스트를 할 data.txt를 자 메모장이나 자 만약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 에디트 창을 열어서 자 코드 여기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를 한 3줄 정도 작성합니다. 하고 나서 데이터 텍스트를 자 저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3줄로 입력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코드 오른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해당하는 inFP, 자, 그 input에 해당하는 파일의 포인트라고 해서 입력 파일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하고 나서 일단은 none이라고 표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한 행식, 그러니까 스트링을 읽게 되겠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문자열, 자, inString을 자, 이렇게 이제 초기화로, 자, 빈 문자열로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FP에는 데이터 텍스트를 열어야 되겠죠. 데이터 텍스트를 리드를 해서 오픈합니다. 오픈을 하고 만약에 여기까지 입력을 했을 때 만약에 오류가 날 경우에 이 파일 자체는 그러니까 유니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로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얘를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encoding utf8라고 하면 utf8로 형태로서 자, 이 텍스트 파일을 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텍스트에 해당하는 거기에 대한 포인터, 자, inFP로 자,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파일에 해당하는 inFP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에 가서 한 줄씩 읽게 되겠죠. 한 행씩. 그래서 readLine이라고 하면 첫 번째 요 줄 한 줄씩 읽게 됩니다. 읽고 나서 걔를 inString에다가 담게 되겠죠. 자, 담고 나서 걔를 inString이라고 해서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해당하는 줄이 이렇게 쭉 가서 여기다가 이제 출력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이 한 번 더 자, 이렇게 readLine으로 읽어서 다시 inString에 다시 담게 되겠죠. 자, 그러면 걔를 다시 출력을 하면 여기 두 번째 줄 이렇게 출력이 하고 마찬가지 세 번째 줄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출력이 하게 되겠습니다. 자, 하고 나서 다 쓰게 되겠죠.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inFP.close라는 여기 함수를 써서 여기 할당받는 이거 메모리 자 파일로 가는 자 걔네들을 릴리즈하는 close 함수를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코드에서는 자, 이렇게 세 줄씩 하나씩 똑같은 코드 세 줄이 들어가 있는데 자, 걔네들을 화일문을 써서 간단하게 한번 바꿔본 코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while true라고 해서 자, fp의 read는 읽어서 inString이 자, 빈 공간, 빈 문자열을 같으면 브레이크 걸어서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 print nString에서 이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바꿔주면 자, 굉장히 그 세 줄이 아니고 5줄, 10줄, 100줄 정도까지 뭐 이렇게 엄청난 많은 줄도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 우리가 봤던 그 오픈 함수에 자, 텍스트라는 이 파일을 리드를 할 때 encoding utf8로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만약에 얘가 없을 때 나타나는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뜨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없을 때 자, 에러 메시지를 보면 cp949가 이와 같이 자, 9번째 라인에 어떤 바이트를 디코드 할 수 없다라는 자,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자, 여기에 한번 다시 제가 메모 안에 한번 담아 봤습니다. 자, 실제로 파이썬 3부터는
그 안시 기준으로 작성된 파일만 읽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시 기준으로 작성된 그 파일만 이렇게 해서 읽는데, 만약에 UTF-8로 만약에 작성된 방법에는 이와 같이 에러가 뜨는데, 자,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것처럼 인코딩 UTF-8이라는 것을 오픈에다가 끝에다가 여기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자, 이 파일 자체를 자, 안시로 이제 변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 이게 에러 날 경우에 자, UTF-8로 만약 했을 때는 이렇게다 인코딩이라고 써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CP949라는 그 에러 나는 얘가 인코딩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 일반적인 메모장에서 안시로 만약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CP949로 저장이 하게 돼서 CP949 저장이 되면 자, 이와 같은 방법이 있는데 주로 UTF-8을 많이 쓰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메모장으로서 텍스트 파일 저장할 때는 UTF 유니코드 8의 형태로 보통을 많이 부활을 해서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파이썬 3부터는 안시가 아닌 같은 경우에는 자, UTF-8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인코딩해서 붙여주는 것이 훨씬 더 자, 이렇게 오류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readlines 라는 것을 써서 파일의 내용을 한 번에 다 모두 읽어서 리스트에 저장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에 코드에서는 자, 이렇게 while을 써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라인씩 읽었는데, 자, 여기 자, 여기까지는 코드가 똑같고, 자, 여기 inFp에 readlines라고 써서 한 건에 다 받게 되겠죠? 받아서 inlist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실제로 리스트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자, print inlist를 한번 찍어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문자열,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줄까지 엔터크에 대한 것까지 해서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또 여기다가 또 한 줄씩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줄, 자, 이런 것들을 리스트로 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줄은 자, 여기 보면 inlist에 0번째 해당하는 것이 여기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해당 것은 inlist의 1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두 번째 줄이 되겠죠. 자, 이것은 inlist 자, 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코드에서 inFp라고 하고 그 다음에 파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한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처리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inFp close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포인트를 자, 해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자, 여기서 close라는 걸 안 쓸 경우가 종종 발생이 돼서 함수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되더라도 자, 얘가 계속 잡아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with as라는 구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쓰면 굳이 자, close를 안 써도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해당하는 요 코드를 with as, 자, with as라고 해서 오픈 함수를 똑같이 inFp로 이렇게 받게 되겠죠. 받고 나면 자, 이것은 여기 안에는 자, close라는 까지 같이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안 쓰고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with as라는 문 자체는 자, 요 11장 강의 자료 마지막에 제가 자, 별도로 한번 참고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참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자, 부분에 이제 코드를 inlist로 받아서 자, 프린트 하고 inlist를 한꺼번에 출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 줄씩 출력을 하기 위해서 자, 이게 그 inlist 자체가 리스트죠. 자, 여러 가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리스트니까 자, 이것을 for금을 써서 instr이라고 써서 inlist에 한 행씩, 그러니까 0번째, 1번째, 2번째 뚝뚝뚝 해서 자, inlist에 들어가 있는 그 항목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그 문자열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를 포구문 형태로 바꾼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에서는 자, 우리가 오픈 함수에서 바로 텍스트 파일을 열었는데 자, 이렇게 아니고 인풋을 써서 자, 외부에서 자, 입력을 받아서 그것을 그 파일 여는 그 코드가 되겠는데 fname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input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입력한 그 파일을 fname이라고 이렇게 스트링을 받죠. 그 문자열에 해당하는 그 파일
경로명에 해당하는 그 파일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 마찬가지로 그 오픈해서 inFP라고 받게 되겠습니다. 그 실제 그 실행을 할 때 자, 이게 되겠죠? 파일명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여기 예제가 자, 윈도우즈 안에 자, win.ini 라고 해서 윈도우에 그러니까 초기화하는 파일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한 줄씩 자, 해당하는 것들로 쭉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내용이 그 우리 도스에 그 커맨드 창에 자, 타입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타입 명령어를 타입이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파일명을 하면 그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화면에 출력하는 자, 타입 명령어와 똑같이 자, 이렇게 프롬프트 창에 타입이라고 하고 C 윈도우에 win.ini 파일로 넣으면 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겠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자, 해당하는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코드에서 파일을 입력을 할 때, 자, 여기 그 경로에 해당하는 그 경로와 그 다음에 그 파일이 만약에 없을 때 해당하는 오류가 바로 뜨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오류가, 자, 이게 이불로 없는 그 파일로 이렇게 의미를 썼습니다. 해보니까 그 파일 no found error라고 해서 그 파일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에러 메시지가 이렇게 딱 뜨게 되겠죠. 자, 그것을 좀 더, 이 에러 없이 그 실제 그 코드가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자, 몇 가지 정도 자, 추가를 하면 되는데, 그에 해당하는 오류, 오른쪽 코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없을 때 오류가 발생되지 않게 하려면 그 OS라는 여기 안에 그 pass.exist 파일명, 그러면 이 파일명이 그 pass에 해당하는 여기에서 존재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거죠. 자, 그 코드를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자, if 자, os.pass.exist 그 파일 네임. 자, 입력하는 그 파일 네임 명이 그 경로에 있느냐? 있으면 이렇게 실행을 하겠죠. 자, 만약에 없으면 자, else 없으면 얘가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여기가 해당하는 그 절대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경로가 있습니다. 자, 절대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경로가 있는데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고 절대 경로라는 것은 그 풀 경로를 이렇게 쭉 서는 거죠. 아까처럼 이렇게 C 자, 윈도우즈 안에 자, 쭉 나가죠. 나가고 만약에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 우분투 같으면 자, 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계정 사용자 계정에 해당하는 어떤 그 유저 계정이 있고 쭉 나가겠죠. 자, 그 다음에 상대 경로명은 그 여기 코드, 그 파이썬 파일이 해당하는 거기 있으면 그대로 쓰고, 자, 그리고 이게 점을 찍겠죠? 그 바로 상위 디렉토리에 있을 때는 자, 이렇게 점을 2개 찍고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 이쪽에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것이 이제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표준 입력 장치를 통해서 인풋을 받아서 자, 그것을 자, 이번에는 파일로 출력하는 write랑 write lines라는 것을 써서 한번 파일로 출력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어서 여기서는 자, 키보드에서 입력한 내용을 한행시 그 파일에 쓰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먼저 파일에 쓰는 코드에 해당하는 요 그 파일명을 자, 미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하고 선언을 하는데 자, data2.txt 자,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그 파일 그리고 w라고 해서 write를 하겠다라고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포인트로 out fb라고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out fp를 받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입력한 부분을 하나씩 넣어야 되겠죠? 자, 그게 자, 다음 코드가 있는데 이때는 자, while true 자, 계속 돌겠죠? 자, 그 다음에 input 자, 내용 입력을 하세요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스트링을 out 스트링을 받게 됩니다. 입력한 부분을 자, 받아서 그 다음에 out 스트링이 여기 김봉백이 아닐 경우에는 자, 이렇게 out fp라고 받았는 여기에 write lines라고 해서 그것을 outstring에 여기다가 outstring 여기다 요 텍스트 파일에다가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추가가 되는데 자, 여기 보면 혹시나 자, 줄 바꿈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자, 끝에다가 줄 바꿈 하려는 요구를 같이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같이 요 추가하는 줄 바꿈과 같이 해서 텍스트 파일에다가 하나씩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빈 공백일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겠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이게 다 썼다는 거죠. 다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 파일을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고 나서 파일에 정상적으로 써졌습니다 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요 데이터 to 텍스트 파일을 여기 마치고 나서 보시면, 자, 클릭을 해서 열어보면 한 줄씩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뭐 여기 커맨드 창에 카피라는 명령어를 이와 같이 요 파일을 여기다가 쓰겠다라는 것이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카피를 하겠다. 자,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다음 페이지 볼 건데, 자, 그 전에 마지막으로 그 파일을 읽어서 파일을 이렇게 해서 입력을 받아서 파일로 출력하는 그것을 요와 같이 곁들여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C 윈도우 안에 win.inr 파일을 데이터 3.txt에다가 이렇게다가 카피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입력을 받아서 데이터 3.txt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피 win.inr 파일을 데이터 3.txt 텍스트와 같은 그런 유사한 형태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win.inr 파일을 encoding utf8로 해서 read로 해서 극에 대한 포인트로서 inFP 받고, 그 다음에 이 파일 쓰는 이 부분 타겟되는 이 파일 데이터 3.txt write 모드로서 outFP라고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inFP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 모든 라인들을 한꺼번에 읽어서 inlist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봤듯이 inlist 안에는 win.inr 파일에 해당하는 여기가 리스트 형태로 되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행, 그리고 끝에 개행이 다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개행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태 되기 때문에 리스트에 해당하는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inlist에 instr 그러면 첫 번째 얘가 이렇게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outfp에 write lines라고 하고, 거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그 문자열 하나씩 여기다가 쓰게 되겠죠. outfp에다가. 자, 그리고 앞을 봤지 여기 개행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0에서 끝까지 하는 부분을 다 쓰고 나면 포금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었던 두 개의 파일을 클로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마치면, 마치고 나서 이 선 파일의 같은 디렉토리 안에 데이터 3.txt 파일을 이렇게 해서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걔네들을 메모장이나 지에디트를 통해서 열면 입력받는 것이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만들 첫 번째 프로그램이 그 텍스트 파일 하나 열어서 걔를 간단하게 이렇게 암호를 이렇게 조금 코드 자체에 대한 스트링을 막 섞는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걔를 다시 복호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암호와 복호할 과정을 간단하게 그 odd와 그 다음에 캐릭터 펑션을 써서 유니코드로 이렇게 몇 가지 정도를 넣어서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쓰려고 하는 것은 그 캐릭터라는 이 펑션과 order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자, 그걸 간단하게 보면 이 캐릭터 i라는 요 코드, 캐릭터 i라고 하면 유니코드 i 값을 받아서 이 코드에 해당하는 문자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를 받아서 글자를 리턴하는 것이 되겠고, 반대로 order라는 이 펑션은 캐릭터를 받아서 그 캐릭터에 해당하는 유니코드 값을 리턴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보면 97이라는 코드를 받아서 얘의 캐릭터를 바꾸면 97에 해당하는 유니코드는 A라는 글자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다가 그 4403이라는 유니코드 값에 해당하는 캐릭터는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order라는 것에 A라는 글자를 넣었을 때 해당하는 유니코드가 97이다. 가라는 글자에 대한 유니코드는 4403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파라는 글자에 어디라고 하죠. 오드를 찍어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유니코드가 5402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릭터의 54028은 파라는 글자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오드, 자, 오드가 되겠죠. 자, 그것을 오드 파라는 글자로 이렇게 여기다가 100을 임의의 숫자 100을 더합니다. 100. 자, 이것을 하나의 어떤 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유니코드의 어떤 이미 그 오리지널 유니코드 값에 100을 넣는 거죠. 얘를 이제 num이라 받아서 그 num을 캐릭터로 바꿔보니까 글자가 팸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파라는 글자가 이렇게 넣어서 자, 오드 함수 써서 이렇게 100이라는 키워드를 들어가면 여기다가 팸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 팸의 글자를 받아서 거꾸로 받아서 자, 팸을 글자를 받죠. 받아서 거기에 대한 유니코드 값을 바꿔서 유니코드에서 우리가 입력받았는 이 100에 바꿔야 되겠죠. 반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100이 되겠습니다. 100을 받아서 걔를 캐릭터로 하면 원래의 값으로 파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유니코드에 대한 것을 요 글자 입력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숫자 100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반대로 복구하기 때는 자, 빼기 100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을 이용을 해서 전체 코드. 자, 메모장에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data.txt를 받아서 걔를 간단하게 한번 암호화 복구를 해보는 과정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 그 입력받았는 normal.txt, 자, 이게 데이터 텍스트가 될 수도 있겠는데, 자, 이것도 자, normal 텍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mal 텍스트로 해서, 자, 이렇게 메모장에서 저장을 할 때, 자, encoding UTF-8라는 것을 확인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리눅스 상에, 자, gedit 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gedit 창에서 열어서, normal.txt, 텍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뭐 이렇게 해당하는 그 초기화 값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CQ라는 곳에 자, 0으로 일단 초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게 암호를 할래 그 다음에 2를 누르면 그 복구를 할래 라는 것을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1이냐 2냐 라는 것을 자, CQYN에다가 받게 되겠네요. 받고 그 다음에 입력 파일명, 그 다음에 출력 파일명을 in 파일 네임, out 파일 네임 이렇게 받게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1이라는 것을 암호화할 때는 input 파일은 normal 텍스트가 되겠죠. 자, 내가 쓰고자 하는 암호화 하려는 그 파일 받고 얘는 자, 암호화하는 파일을 저장하면 되겠죠. 자, 만약에 2를 선택을 하면 반대로 입력하는 것은 얘가 되겠죠. 암호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출력하는 것은 복호를 할 때 해당하는 값으로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자, CQYN이 자 1이면 자, 여기 자 0으로 초기하는 곳에 자, 여기다가 100을 넣네요. 100. 자, 그 다음에 만약에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100의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100을 넣고 되고, 자, 이 값 자체를 여러분들만의 어떤 하나의 값으로 세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FP, outP 또 마찬가지. inFP는 자, 여기다가 in 파일 네임에 자, 리드를 해야 되니까 자, R이 들어갔고, 마찬가지 encoding UTF-8. 그 다음에 outFP에는 자, 파일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W를 쓰고 encoding UTF-8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받았으면 자, 파일 들어갑니다. inFP에다가 자, read line 하나씩 읽게 되겠네요. 하나씩 읽는데 자, 만약에 inString이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는 말은 마지막까지 읽고 그 다음 게 없는 것을 읽게 되겠죠. 그럴 때는 자, 다 읽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써 나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outString에는 일단은 초기화로 이렇게 자, 이렇게 빈 문자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입력받았는 한 줄씩 입력받았죠. 한 줄씩 입력을 받았으니까 자, 여기다가 자, 랭 inString이라고 하고 in i range 0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자, 입력받았는 한 줄씩 입력받았으면 그걸 한 글자씩 여기다가 받게 되겠습니다. 한 글자. 그래서 in string i라고 해서 0에서 끝까지.
그럼 한 글자씩 받겠죠. 캐릭터 한 글자씩 받아서 자 걔를 자 odd라고 해서 자 여기다가 유니코드를 바꾸게 되겠죠. 유니코드를 바꾸고 그 다음에 CQ라고 해서 여기 받았는 값 자 해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캐릭터 놈을 이렇게다가 아웃스트링에다가 담게 되겠죠. 담고 그걸 한 글자씩 받게 되겠습니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out fp의 write라고 해서 이제 스트링에다가 스트링으로 이렇게 하나씩 스트링으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우리 앞부분에 봤던 거는 write line이라고 썼고 그다음 여기는 write라 쓴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줄씩 다 쓰고 나서 다 썼으면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다가 클로즈 해서 그 포인트를 릴리즈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프린트 이걸 다 썼습니다 라는 것을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다가 암호를 할 때는 1, 복호를 할 때는 2라는 것을 같이 썼기 때문에 간단한 예제로서 CQ가 1일 때는 100, 2 때는 마이너스 100이 썼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공통되는 코드로서 이렇게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코드를 실제 실행을 하면 자, 요 문장이 뜨고 그 다음에 1을 누르고 나서 자, 노멀 텍스트를 쓰고 그 다음에 저장하려는 자, 시큐어 텍스트를 쓰면 이게 암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똑같이 한 번 더 자, 얘를 하면 자, 복호를 하게 되겠죠. 복호할 때 여기 해당하는 요 파일 자, 암호가 됐든 이 파일 열어서 복호 파일을 이렇게 지정을 하면 리커버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파일 자, 노멀 텍스트 자, normal 텍스트에 해당하는 파일이 이렇게 되겠고 걔를 1로 눌렀을 때 security 텍스트가 이렇게 식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자, 여기다가 CQ라는 곳에 자, CQ 자, 100을 넣었죠? 자, 100. 자, 100이 아니고 어떤 임의의 값을 또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 되겠죠? 자, 만약 복구할 때는 그 값으로 이렇게 세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secure 텍스트를 자, 복구하는 자, recovery 텍스트가 얘가 원본과 똑같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실제로는 그 암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텍스트에다가 이 모든 텍스트의 유니코드를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넣었죠. 값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이 유니코드 양만큼에 해당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는 암호 관점에서 굉장히 풀리기 쉽습니다. 여기다가 임의의 값을 자, 뭐 0에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값을 계속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그 중에 하나에 대한 것을 보면 굉장히 좀 그럴듯한 문장이 나오겠죠. 그래서 굉장히 깨지기 쉬운 어떤 암호지만 한 예제로서 한번 간단하게 한번 실습하는 과정으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고려할 사항으로서 자, read line과 read lines를 봤는데 자, 실제로 해보니까 read lines를 하니까 한꺼번에 모든 이 스트링들이 리스트 형태로 받게 되겠죠? 자, 받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얼핏 보기에서는 그러니까 read lines 자체가 굉장히 쓰기가 쉽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자, 얘가 편리를 해 보이지만 자, 문제는 이 그 굉장히 큰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굉장히 큰 용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굉장히 큰 리스트 크기만큼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몇 바이트 정도면 이게 한꺼번에 읽겠지만 굉장히 클 때는 자, 그냥 리드 라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부분에 우리가 in fp에 다 쓰고 나서 클로즈 했습니다. 클로즈. 자,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이 글을 쓰진 않고 자, with as 문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with as 문으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자, with as in fp 똑같이 with as out fp라고 해서 한꺼번에 쓴 케이스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그 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이 아닌 이진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 파일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파일. 그래서 자, 여기에는 글자가 아닌 그 비트 단위의 형태로 의미를 가진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파일이 아닌 대부분에 해당하는 파일들이 여기 해당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림 파일 같은 경우 자, JPG 파일이 되겠죠. JPG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악 파일 같은 경우나 동영상은 압축된 것이 되겠죠. 이렇게 MP3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경우는 mpeg4 같은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jpg나 mp3나 mpeg4 자체는 그 컴프레스 그 압축된 비트 스트림으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엑셀이나 실행 파일 같은 경우도 바이너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자, 메모장에다가 일반적인 그 텍스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열어보면 그게 해당하는 문자를 알 수가 있는데, 바이너리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트 단위로 이렇게 읽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코드, 그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한 어떤 글자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이진 파일을 한번 입력을 받아서 출력하는 그 똑같이 그 카피를 해서, 자, 카피를 해서 하는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inFP에는 자, C 윈도우의 노트패드 실행 파일을 읽게 되겠네요. 이제 읽는데, 자, 얘는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파일에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 읽기 모드에 해당하는 자, read에다가 그 다음에 바이너리를 읽기 때문에 B라고 합니다. 그래서 RB력을 쓰면 자, 이진 파일을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력을 할 때 노트패드 exe를 똑같이 받아서 출력하는 파일로는 똑같은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노트패드 ex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쓰기니까 여기가 wb, write의 자, 바이너리로 이렇게 쓰겠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fp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inFP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inFP에 자, inFP다 리드를 합니다. 1을 해요. 그럼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파일의 끝까지 해서 한 바이트씩 있습니다. 얘가 1이라는 것이 한 바이트 단위로 읽어서 instr에 담네요. 담아서 걔가 없으면, 그러니까 파일 끝까지 가는 거죠. 없으면 브레이크고, 있으면 여기다가 outfp에 write라고 해서 걔가 한 바이트씩 여기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쓰고 만약에 다 읽고 다 썼으면 이렇게 브레이크로서 나오죠. 나왔으면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자, 리리즈 형태의 클로즈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에서 해야 될 두 번째 프로그램이 사진 파일 읽어서 출력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row라는 파일이 있는데, 자, .row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흑백 이미지의 raw 데이터입니다. 생 데이터예요. raw 데이터고, 자, 보면 얘는 헤더랑 기타 어떤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 해당하는 그 픽셀에 해당하는 값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읽어보면 자, 이렇게 이거 2차원 배열처럼 어떤 여기 해당하는 여기 값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의 크기에 해당하는, 자, 예를 들어서 256 by 256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에 해당하는 이 크기에 대한 인덱스 자체가 로우 데이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 값만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자, 로우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row의 데이터는 어떤 우리가 그림 보는 파일, 그림판이라든지, 자, 그 다음에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 자, 그 다음에 뭐 페인트샵, 기타 등등, 자, 이런 데서는 자, .row 데이터를 지원하는 확장자 .row에 지원하는 것 아닌 경우에는 절대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림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은 RGB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채널이 여기 3개가 있고 3개의 채널, 그 다음에 한 채널이 있습니다. 한 채널은 자, 여기에 대한 흑백 사진 같은 경우에 자, 이거를 그레이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에 해당하는 것이 스케일 파일. 자, 요와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자, 한 채널입니다. 한 채널은 요것처럼 자, 2차원 배열 안에 값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값만. 이거를 자, 열어보면 그림이 되는데 요거를 각각 자체를 픽셀이라고 하고, 픽셀의 값에 해당하는 것은 자,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각각 하는 값 자체가 그 8비트라는 것은 자, 0에서 255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대부분 이 값을 보면 자, 0에서 255인데 0에 가까울수록 얘는 어둡습니다. 다크에서 블랙에 가깝고, 값이 크면 클수록 255에 가까운 값은 화이트에 가깝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자, 한번 실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자, 그림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띄우기 위한 어떤 윈도우 창을 하나 만들 될 건데, 자, 요거는 자, 틱힌트를 쓸 거고, 이 틱힌터가 자, 10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착구를 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틱힌트로 해서 자, from 틱힌트로부터 모듈들을 모두 다가 가져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윈도우랑 캔버스라는 것을 여기다가 자, 포인트, 그 창에 해당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것을 포인트로 런이라고 일단 초기로 두고, 그 다음에 그 창의 크기를 256 x 256에 만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틱힌터를 이용을 한 이게 창을 하나 만들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자, 객체, 자, 윈도우를 하나 만들 때 자, TK라는 요걸로 자, 생성 잠수를 호출해서 TK라는 요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자, 그리고 캔버스라는 객체를 만드는데 요 캔버스에는 윈도우라는 틱힌터의 윈도우에는 요 객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 크기, 자, 하이슨 X 사이즈, 윗은 Y 사이즈로 받게 되네요. 자, 여기서 여기가 자, 윗고 하이스 되겠죠? 자, 크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캔버스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얘를 여기다가 화면에 띄워야 되겠죠. 그래서 캔버스를 자, 팩해서 자, 윈도우에 담고 윈도우 메인 루프를 하면 여기다 화면에 뜨게 되겠습니다. 자, 자세한 거는 10장 자, 틱힌트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코드에다가 자, 두 행을 추가를 할 건데, 하나는 틱힌터에 보면 자, 포토 이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포토 이미지 안에 그 그림 파일 경로를 쓰면 그 파일을 이미지로 이렇게 받는데, 자, 여기서는 그 파일 경로에 해당하는 이 파일이 아니고 width의 x 사이즈, height의 y 사이즈라고 해서 이게 파일이 아닌 어떤 사이즈만 해서 이렇게 넘기면 이 페이퍼 자체는 요 사이즈에 해당하는 흰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흰 그림을 자, 캔버스에다가 이미지로 이렇게 생성을 합니다. 캔버스에 create 이미지라고 해서 요때 이미지를 페이퍼로 얘가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간점으로는 여기다가 그림의 이제 중간 위치를 여기다가 똑같은 사이즈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딱 중간점이 되겠죠. 중간점으로 해서 하고, 스테이트는 노멀로 하면 이렇게 추가를 해서 실행을 하면 자, 윈도우 창에 자, 캔버스에다가 흰 화면에 요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로 데이터로 사진 파일을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자, 로 파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로 파일. 자, 얘는 흑백 파일이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자, 로드 이미지라는 것을 써서 로드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로드해서 in 이미지라는 요 2차원 리스트에다가 여기 해당하는 값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실제 여기에 있는 값들 읽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자, 여기 2차원 리스트 형태가 되겠고, 2차원 형태의 리스트에 해당하는 in 이미지를 화면에 출력하게 수 있는 얘를 display in 이미지에다가 넣어서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기 때문에 자, 256 by 256. 요 그림 자체가 256 by 256 사이즈라고 보고, 자, 거기에다가는 0에서 255니까 요 각각의 요것들을 픽셀 값이라고, 그리고 화소 값이라고 합니다. 픽셀 값이고, 걔는 0에서 255 사이를 갖는데, 자, 얘가 실제로는 8비트, 2의 8승, 자,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자, 첫 번째, 자, 로드 이미지라는 것이 여기 코드가 있습니다. 로우 파일을 자, 메모리 인 이미지에다가 한번 담아보자 라는 것이 되겠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i가 자, range x 사이즈. 자, 여기 x 사이즈 사실은 이게 하이스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고, y 똑같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크기가 얘가 255, 256, 256이라는 것으로서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i가 x 사이즈. 자, 실제로는 여기가 보통 i고 얘가 j로 보통 씁니다. 자, 그리고 자, 템프 리스트. 자, 리스트로 이렇게 초계를 두고, 자, k가 일단 이 k로 쓰네요. 자, 여기서 y 사이즈 갑니다. 하나씩 여기 해당하는 것을 하나씩 받습니다. 이렇게. 자, 볼게요. 자, 한 바이트 실래요? 자, read
그럼 한 픽셀 값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한 바이트를 자, fp에 자, 여기가 fp로 바뀌었네요. fp에 read 한 바이트씩 읽는데 자, 그것에 해당하는 odd라고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값을 자, 해당하는 캐릭터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이게 유니코드 값을 읽어서 int로 바꾸네요. 그러면 정수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정수 값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정수 값을 받아서 이 템프 리스트에다가 append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열씩 있겠죠. 자, 이거 같으면 자, 여기가 x를 보고 이게 y라고 봤을 때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 한 줄씩 받게 되겠네요. 한 줄씩 쿠키 템프 리스트 받아서 여기에 들어가고 자, 받았으면 in 이미지에다가 append 한 열을 자, 여기 해당하는 것을 여기다가 in 이미지에다가 자, 템플리스트를 append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in 이미지에 해당하는 2차원 리스트에 해당하는 요 값들을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써서 화면에 구현하는 자, 그런 내용의 핵심 코드가 되겠는데 자, 여기서 그 전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입력받았을 때 흑백에 해당하는 것을 입력을 받아서 자, in 이미지가 담았습니다. in 이미지 흑백이죠. 그러면 얘는 한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채널. 자, 그러면 화면에 우리가 뿌려줄 때 화면에 디스플레이 상에서 뿌려줄 때는 자,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는 RGB라고 해서 3개의 채널로 구성을 해서 뿌려줍니다. 컬러가 되겠죠. 그래서 뿌려줄 때 한 채널을 3개의 채널에 해당하는 RGB를 뿌려주기 때문에 자, 흑백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자, R 값 한 픽셀, 자, 말하는 한 픽셀 여기 자, 이게 한 픽셀 값이 여기다가 넣을 때 자, 여기가 만약에 RGB 값 세 개의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개의 값, 얘는 1개의 값이고 3개의 값이 구성이 되는데 자, RGB 값이 자, 모두 다가 똑같을 때 R 값, G 값, B 값이 다 똑같을 때는 얘는 흑백 값이 되겠습니다. 흑백 값의 그레이스케일로 자, 화면에 그림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그 반복해서 이 값을 RGB에 같이 반복해서 넣어주면 자, 결국은 화면에는 흑백 사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게 해당하는 코드가 되겠는데 자, 한번 볼게요. RGB 스트링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RGB 스트링을 들어가고 자, 이중 리스트니까 이중 포구문에 해당하는 i에 해당하는 k 자, 행과 열을 이렇게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각 행에 해당하는 템프 스트링 자, 임시로 이렇게 선언해서 빈 문자로 받고 자, k가 y 사이즈까지 해서 i, k 위치에 해당하는 이미지 값 자, 여기 하나씩 받게 되겠죠. 그러면 k 위치라는 값을 자, 데이터 값 자, 처음에는 여기 하나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받아서 자, 걔를 똑같은 값 데이터 여기가 되겠죠. 똑같은 값으로서 들어가는데 걔를 똑같은 값 해서 자, 02x 해서 자, 16진수에 해당하는 8비트 값 8비트에 해당하는 16진수 값을 하나씩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tmp 스트링 요 값이 되겠죠. 요 값을 받아서 RGB 스트링에다가 계속 추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각 한 하소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요 데이터 값을 RGB 하나가 3개가 되겠죠. 3개로 토탈 요 끝까지 해서 RGB 스트링에다 담아서 걔를 자, paper.put 아까 페이퍼 있었죠? 페이퍼 캔버스 안에 페이퍼로 이렇게 풋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해당하는 여기 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실행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풀 코드가 되겠죠? 티킨트를 자, 임포트를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로드 이미지 자, fname을 받으면 그 파일명에 해당하는 그 이미지를 로드해서 in 이미지라는 곳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로벌하게 in 이미지랑 x, y 사이즈로 이렇게 선언하게 되겠네요. 자, 글로벌 전역 변수로 자, 그리고 나서 파일명을 이렇게 받아서 자, rb라고 해서 자, 바이너리 형태로 읽게 되겠습니다. 한 바이트씩.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코드는 자, 부분이 받던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자, in 이미지에다가는 자, 바이트 단위로 하나씩 받아서
자,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in 이미지, 우리가 필요한 거는 in 이미지에다가 값을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넣고, 그 다음에 다 썼으니까 이 파일은 이제 없어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fclose를 닫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이미지. 자, 그래서 이미지로 받아서 이 이미지가 in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을 받게 되겠죠. 받고, 그 다음에 x, y 사이즈는 자, 글로벌 한 걸 쓰겠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in 이미지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이미지로 해서 화면에 자, paper put이라고 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그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메인에 대한 부분이 되겠는데, 자, 전역 변수로서 윈도우 캔버스 x, y 사이즈는 자, 유루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in 이미지 자, 이걸 2차원 리스트를 이렇게 전역으로 선언을 하게 되겠네요. 하고, 그 다음 메인 코드 부분에 자, 이게 우리가 화면을 만들어서 띄워야 되니까 자, 티컨티에 해당하는 객체, 자, 윈도우에 해당하는 객체, 그 다음에 타이틀은 흑백 사진 보기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 여기에 해당하는 캔버스에 대한 부분, 얘네들을 자, 여기다가 또 캔버스나 객체를 하나 만들게 되겠죠. 캔버스 객체는 자, 윈도우에 해당하는 것이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사이즈는 똑같이 캔버스를 만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페이퍼, 자, 포토 이미지로 일단은 자, 이 똑같은 그 크기의 어떤 빈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게 되겠네요. 자, 페이퍼. 자, 그 다음에 캔버스 크리에이트 이미지라고 하면, 아, 우리가 앞부분에 봤듯이 여기는 자, 빈 공간, 빈 옆에 흰 것이 나타나는 것이 되겠고, 자, 아직까지는 이렇게 화면에 나오진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선언을 했고, 자, 거기다가, 자, 파일 네임을, 자, 여기에 보면 row라는 디렉토리에 tree라는 tree.row라는 여기 파일이 있습니다. tree.row. 여기 row 파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다가 이 파일을, 자, 로드 이미지를 호출하죠. 호출하면, 이 파일, 자, tree.row에 해당하는, 이 파일을 읽어서 in 이미지에다가 listup에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파일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 자, 디스플레이 이미지, 자, 화면에다가, 자, 뿌려주는 거죠. 자, 뿌려주는 형태였던 값으로서 이렇게 들어가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캔버스의 팩, 자,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 메인 룹에서 이제 화면에다가 출력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얘가, 상대 경로명을, 이와 같은 상대 경로명에 해당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혹시나 에러가 날 경우에는 절대 경로명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절대 경로명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파일 입출력의 심화 내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 두 가지 정도의 한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 파일 디렉토리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요 섹션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파일과 디렉토리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함수를 제공하는 것이 그 SHUTL, 그 다음에 OS, 그리고 OS 패스, 경로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 세 가지 모듈을 좀 쓰는데, 제 같은 케이스는 굉장히 많은 그 파일들, 디렉토리, 자, 이런 것들도 할 때 패스 얘를 조금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세 가지 모듈에 대해서 파일과 디렉토리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SHUTL이라는 것을 임포트로 해서 자 얘가 얼마큼 있는지를 자 dir을 써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그 디렉터리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함수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듈의 특징은 이 파일과 파일 모음에 대한 여러 가지 하이 레벨에 관련된 연산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나 파일 복사, 삭제 같은 이런 지원을 하는 함수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HUTL 자체를 다음 페이지에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OS 모듈, 운영체제와 관련된 있는 그 여기 OS 모듈에 보면 또 파일과 관련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있고 그 다음에 패스, 그 경로 관련된 부분들 OS 패스를 이용해서 파일 경로를 가서 이렇게 임포트를 해서 이렇게 파일 오픈하죠. 자 그럴 때 이게 OS 패스를 많이 쓰는데 자 이런 것들도 DR해서 OS 패스에는 이만한 굉장히 많은 함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듈을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UT를 이용을 해서 그 파일과 디렉토리 복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파일 복사는 이렇게요. SHUTL.copy, copy라는 이 함수를 써서
파라미터로는 카피를 하려는 그 소스 파일, 그리고 자, 카피하는 이 타겟 파일을 자, 두 가지 이렇게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자, SHUT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SHUT 안에 자, 카피 함수, 그리고 내가 카피를 하고자 하는 파일, 그리고 여기 카피된 파일을 자, 두 가지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로는 그 C 윈도우 안에 있는 노트패드 메모장을 자, 마이노트를 하고 이렇게 이 파일을 자, 새롭게 생성하는, 카피를 해서 생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시면 이게 C부터 시작해서 아마 절대 경로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사할 때는 자,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고 이와 같이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자, 복사하려는 그 폴더, 자, 폴더까지 제시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렉토리 자체를 통째로 만약에 복사를 원한다면 SHUT 안에 copy-tree라는 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해당하는 디렉토리, 이 폴드, 자, 내가 카피를 하려는 그 폴더에다가 그 다음에 카피 넣으려는 이 폴더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그 C 파이썬 안에 gif 폴더 안에 있는 이 모든 이 파일들을 여기다가 템프의 gif로 다 통으로 그 디렉토리 자체를 복사를 하는 그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디렉토리 생성과 삭제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생성은 그 os.mkdir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승하고자 하는 이 디렉토리 폴더 이름을 쓰면 이 폴더가 이 폴더에 해당하는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삭제는 SHUT 안에 그 rm remove tree 그리고 폴더명 이렇게 쓰면 이 폴더, 이 디렉토리 자체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os랑 SHUT를 임포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C 안에 mydir 이라는 게 없으면 자, 먼저 mydir 디렉토리를 osmkdir 통해서 이렇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자, mydir 안에 디렉토리 1 이라는 걸 또 새로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mydir 안에 자, 여기 안에 자, dir1을 또 새롭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 이 mydir 자체를 삭제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mydir 안에 있는 해당되는 모든 파일과 모든 디렉토리가 삭제가 되겠죠. 그래서 shut 안에 rmtree 그리고 mydir 하면 자, 이게 모두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그 osmkdir 만들 때 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dir을 해당하는 상위 디렉토리 mydir이 만약에 있으면 얘가 없으면 자, 에러가 뜨니까 먼저 상위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위 디렉토리를 하나씩 만드는 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삼행을 먼저 실행하지 않고 사행을 실행하면 오류가 발생이 된다. 자, 그리고 rmtree, SHUT의 rmtree를 함수를 쓰면 여기 해당하는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디렉토리가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디렉토리의 목록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싶다라는 예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때는 먼저 OS 안에 work 폴더라고 해서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해당하는 내용들을 자, 한번 볼게요. OS work 안에 자, 예를 들어서 C 윈도우 안에 debug라는 여기 해당하는 디렉토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다. 라고 자, 했을 때 이렇게 자, 그러면 os work라는 이 함수는 현재 폴더 자, 현재 폴더에 대한 부분 자, 그리고 현재 폴더의 하이 디렉토리 그리고 그 파일 이름에 대한 목록 fname 에서 세 개를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버그 윈도우 안에 디버거라는 그 폴더 디렉토리 안에 해당되는 거기 안에 자, 여기 받아들이는 현재 디렉토리 현재 폴더명 그리고 거기 하위에 해당하는 그 서브 디렉토리에 대한 리스트 그 다음에 해당되는 그 파일의 목록들을 이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디패킹 형태로 dir name 서브 d 디렉토리 리스트 fname을 하나씩 받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밑에 폴을 한번 볼게요. 자, 받았으면 자, fname 자, 현재 fname에 해당되는 fname을 하나씩 받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OS의 패스 안에 join을 써서 dir name 현재 요때 받아들이는 디렉토리랑 그 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그 파일 자, 파일 이름을 같이 해서 리스트를 하면 자, 이와 같이 하나씩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일 또는 폴더가 있는지 확인하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OS 패스 안에 exist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자 하는 파일명 또는 폴더, 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절대 경로명을 해서 해당하는 파일까지 한번 쓰면 그 파일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래 예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os.pass를 임포트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exist 함수에 자, 확인하고자 하는 그 파일의 경로명까지 이렇게 써주면 자, 해당되는 이 경로에 이 파일이 있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만약에 있으면 return true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만 만약에 있는지를 보려면 is 파일, 그 다음에 디렉토리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isDr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은 이제고 exist 요거를 보통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른쪽 한번 볼게요. 파일 삭제. 자, 우리 앞 페이지에 자, 디렉토리 삭제하는 것을 shutil 안에 자, 이거를 썼었죠. 해당되는 것을 rmtree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삭제는 간단하게 os.remove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os.remove에 해당되는 파일 자, 이렇게 쓰고 실행을 하면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없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삭제를 하겠다 라고 했을 때는 이미 삭제된 것이니까 자, 삭제된 파일에서 이제 지정된 파일 찾을 수 없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요 줄에는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크기를 확인하고 싶다. 자, 바이트 단위로 출력이 되는데 자, 이게 OS 패스의 get size를 쓰고 그 다음에 이 경로에 해당하는 그 파일까지 쓰면 자, 이 경로에 해당하는 이 doc.gif의 그 파일 크기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get size 라고 해서 자, 보니까 바이트 단위로 자, 22332라는 바이트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get size 한번 제가 조금 많은 자료로서 제시를 했는데 그 나중에 한번 궁금하면 이전 챕터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zip 파일을 이용을 해서 파일을 압축하고 푸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렇게 모듈이 자, zip 파일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그 zip 파일 안에 여기 자, 대문자 zip 파일 자, 요게 자, 그 zip 파일에 해당하는 그 파일에 해당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거죠. 자, 여기 안에는 그 zip 파일을 만들고자 하는 그 파일 여기 선언을 하고 그러면 자, C의 템프 안에 new zip을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거를 자, write를 하겠다. 라고 하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포인트로 자, new zip을 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new zip 안에 write를 할 건데 어떤 파일을 zip을 만들 것이냐라고 해서 해당되는 파일 요거 이렇게 쓰고 자, 그 다음에 complex 타입으로서 자, write라는 요 함수 안에 자, 해당되는 그 zip, 그 압축을 하고자 하는 그 파일과 그 다음에 compress 타입으로는 zip 파일에는 자, zip 그 deflated라는 요거를 일단은 이렇게 쓰게 됐네요. 자, 이렇게 쓰면 compress 타입, 자, 이렇게 쓴다는 거 한번 예전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타입을 쓰고 그거를 자, write를 하면 자, 요 notepad라는 요 실행 파일이 new zip으로 압축을 하게 되겠죠. 압축을 해서 자, 쓰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 했으면 마지막에 이제 클로즈를 하게 되겠죠. 이 포인트를. 자, 그리고 만약에 오류 없이 되면, 자, 정상적으로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표시가 없이, 자, 이 폴더에 가보면 해당되는 new zip이라는 그 파일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압축을 푸는 방법은, 자, 마찬가지로 zip 파일에 zip 파일, 그리고 자, 해당되는 압축 푸고자 하는 그 파일, 그리고 자, read를 하겠죠. read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자, ext zip, 그래서 extract zip이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 쓰고 나서 ex zip 안에 자, 함수명은 extract all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extract all에 자, all에 어디다가 풀 거냐라는 이 경로를 넣어주면 자, 여기 해당하는 new zip이라는 요 그 zip 파일이 템프라는 디렉토리에다가 압축을 이제 풀어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자, 다 했으면 exist 이 zip close라고 해서 이제 객체를 자, 릴리즈를 하면 되겠습니다. 외 처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 처리에서는 자, try except라는 이 구문을 쓰는데 예외 처리라는 게 저기 exception handling이라고 해서 자, 이것은 오류가 발생할 때 파이썬이 자,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자, 프로그래머 exception라는 그 문구 안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밑에 한번 볼게요. 자, OS의 remove 자, 이게 no file ex라고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이 파일
이 파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이 되겠죠? 자, 발생되는데, 자, 이와 같은 케이스로 이 파일이 없을 때 오류, 에러가 나는 것을 해당되는 것을 별도로 코드를 넣어서 걔가 실행이 되도록 만드는 예외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try moon, except moon을 활용할 건데 여기 오류 대신에 오류가 발생하는 것 대신에 오류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정상적으로 그냥 흐름을 이어나가게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제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봤을 때 자, try 땡땡 세미콜론 자, OS의 remove 이거를 삭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파일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except 여기 자 세미콜론 그러면 except 여기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except 문으로 가서 얘가 실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rint 파일이 없네요. 확인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자 try except 문을 써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외 처리를 해야 될 그 코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코드는 한번 에러가 발생되는 코드인데, 자, 한번 볼게요. 자, 문제 중에 파이썬이란 글자의 위치를 모두 찾아서 출력하는 코드를 만약에 만든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한번 보겠죠. myString str이라고 해서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그 문장에 이렇게 쓰고 요 문장에서 파이썬이 시작하는 파이썬 글자가 시작하는 인덱스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파이썬에 해당하는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자 str 그리고 포지션 리스트라고 이렇게 일단 초기화를 두고 자 현재 인덱스는 0이 되겠죠. 자 0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while 문을 써서 이제 true 해서 계속 반복해서 돌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mystr 여기에 인덱스 파이썬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찾아서 인덱스에 담습니다. 자 그 담아서 얘를 여기 자, str post list에 append 인덱스를 하나씩 추가를 하죠. 추가를 하는데 만약에 없으면 자 이렇게 여기 해당하는 것이 이제 넘어가서 인덱스 더하기 1을 해서 다시 이렇게 뱅뱅 돌게 되겠습니다. 자 돌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print str post list를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인덱스 쭉 가면 마지막에 만약에 없을 경우에 더 이상 없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더 이상 substring에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value error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try except를 try except로 해서 어떻게 구현할 거냐? 자, try except 아니더라도 여기서 어떤 다른 조건을 줘서 다른 조건을 만약에 없으면 자, if 써서 이제 break 거면 되겠죠. 브레이크 거면 되는데 이 브레이크 대신에 자, 예외 처리에 해당하는 try except에 대한 것으로 어떻게 한번 구현해 볼 것인가가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앞에 코드에 대한 LR을 자, try except로 구현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try 세미콜론, 자, 콜론을 찍고, 자,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except 라고 해서 브레이크 두게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 막 화일문에서 돌다가 마지막 끝에 오류가 발생할 때 그때 except라고 해서 브레이크 화일문을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떤 if 구문을 써서 어떤 조건을 줘서 브레이크를 거는 그 방법도 있겠지만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에러가 발생됐을 때 자, except라는 것을 코드를 넣으면 굉장히 에러가 났을 때 방지할 수 있는 그 코드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굉장히 코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과정을 try except로 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더 세부적으로 except 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xcept 문 뒤에 저기 아무것도 명시하지 않으면 모든 종류의 오류가 발생됐을 때는 except를 통해서 이렇게 그 코드가 실행이 되고 만약에 오류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한번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합니다. except를 여러 가지 두게 되겠죠. 자, 해당되는 오류의 종류, except의 오류 종류, 해당하는 예외 종류가 있으면 이렇게 쓰고 이 종류가 발생했을 때 진행되는 코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 종류가 발생될 때 진행되는 코드를 이렇게 분리를 해서 쓰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예외 종류가 뭐가 있을까가 오른쪽 표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import 에러가 발생할 경우 그 다음 인덱스가 잘못 에러 됐을 때,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키가 없을 때 해당하는 에러, 그 다음에 키보드 인터럽터 해당하는 부분들. 자, 이것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 컨트롤 C를 누르면
해당되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 과정이 되겠죠. 인터럽트가 되겠죠. 자, 그럴 때, 그 다음에 name 에러, 변수명이 없는 것을 액세스할 때, 그리고 자, 리커션 에러, 그 다음에 런타임 에러, 자, 자, 런타임 에러 같은 경우, 신텍스, 그 다음에 타입, 밸류, 그 다음에 그 0으로 나눈 그 제로 디비전 에러, 그 다음에 그 인풋 아웃풋 관련되어 있는 IO 에러가 발생되는 여러 가지 대표적인 요 에러에 해당하는 종류가 있으면 그 해당되는 여기 예외 종류를 쓰고 그 발생됐을 때에 해당하는 코드를 이렇게 나눠서 쓰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오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처리를 진행하는 코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코드에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자, 크게, 자, input 언더스코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함수를 보면, 자, 두 개 숫자를 받게 되겠죠? 자, 그래서 input에서 int 바꿔서, 자, num1, num2를 받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함수고, 자, 실제 메인 코드가, 자, try와 except, 자, 두 개, 처음에 하나가 있는데, 자, 여기는 여기서부터 바로 뜨겠죠? stop, Ctrl C 입력하라. 자, 그만두고 싶으면 Ctrl C를 입력하는 부분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자, 밑에 보시면 while true를 해서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는, 자, 원래 메인 코드, 여기 안에 있는 try에는 0이 아닌 정수를 입력을 하라라고 해서, 자, input 함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호출해서, 자, 여기서 했는 두 개의 숫자를 num1, num2 받아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자, 두 개의 숫자를 나누기를 하게 되겠죠? 자, 만약에 여기서 밸류 값, 만약에 할당되지 않는 어떤 여기서는 밸류 에러, 자, 숫자가 아닌 다른 어떤 그 문자 같은 이런 걸 입력을 했을 때 발생되는 밸류 에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를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라는 어떤 그 프린트문 하나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num2 값이 만약에 0일 때, 자,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되도록, 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자, 두 가지 에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런 에러가 없이 그대로 아닐 경우에는 여기서 나누는 값이 출력을 하는, 자, 그런 코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인풋 받을 때 숫자 두 개가 아닌 어떤 컨트롤 C라고 만약에 눌렀을 때는 여기 바로 키보드 인터럽트라고 해서 바로 출력을 해서 그만두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 실행을 했을 때 처음에는 여기 스톱 컨트롤 C 입력이라고 바로 뜨게 되겠죠. 이 부분. 자, 그 다음에 자, try while 문 자 들어갑니다. while 문 들어가서 여기 실제 메인 코드에 대한 부분, 자, 0이 아닌 점수 입력을 해서 20과 10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10, 20이니까 결과가 20 나누기 10에서 2가 이렇게, 자, else 문 통해서, 자, 출력을 하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while 문 돌아가죠. 자, 돌아가서 그 다음에는, 자, 하나는 20, 하나는 0. 자, 숫자 2에는 0을 넣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num2 자체가 0이니까 여기서는 요 에러 메시지, 제로 디비전 에러가 발생돼서, 자,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라는, 자, 프린트문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더 while문, 자, 돌아가서 하나는 20, 하나는 넘버라는 이 숫자라는 스트링 대신에 저기 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숫자에 해당하는 스트링이 들어가면 인트로에서 바꿔주는데, 자, 넘버라는 어떤 글에 해당하는 것을 인트로 바꾸면, 자, 코드가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게 해당하는, 자, 에러가 밸류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바로 숫자 입력 부분, 여기서 바로 이제 컨트롤 C를 눌렀으면, 자, 바로 키보드 인터럽트가 발생돼서 컨트롤 C를 눌렀군요 라는 메시지를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try, except, else에 대해서, 자, 앞에 코드를, 예제 코드를 받고, 그 다음에 final 문이라고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이걸 최종적으로 정리할 겸 한 네 가지를 갖춰와서 여기 해당하는 예제 코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은, 자, try 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except 문이 실행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앞부분에도 우리 봤던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이제 else 문이 실행을 한 것을 이제 봤습니다. 자, 그리고 final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발생하든 안 하든, 자, 무조건 실행하는 그 파이널 문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num1, num2는 숫자 1, 2를 받아서, 자, 이게 숫자가 원래 이게 텍스트로 되어 있죠. 자, 텍스트 형태의 어떤 숫자 스트링 받아서, 자, try, 자, 해서 여기서 int로 변화를 시켜서 num1, num2에 받겠죠. 조금 더 코드는 조금 다르지만, 자, 결론적으로는 이제 유사한 형태의 기능을 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exect문에서 자, int로 바꿨을 때 어떤 오류가 여러 가지 케이스를 한꺼번에 다 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여기 exect문에서 발생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자, print로서 자, num1 그 다음에 나누기 num2 해서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finally 자, 요 except와 else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자, 무조건 나옵니다 라는 자, 프린트 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코드에 대한 실행을 했을 때 자, 숫자 1 자, 처음에 여기 먼저 자, 출력이 되겠죠. 자, 숫자 1에 100을 넣고 50을 넣으면 자, 100 나누기 50에서 2.0 해서 오류가 없으니까 자, else와 final 문이 실행을 되고 자, 한 번 더 만약에 실행했을 때 자, 여기 하나는 자, 100을 넣고 숫자 2에는 이제 숫자라는 이 글자를 넣었죠. 글자를 넣기 때문에 이제 value error라는 자, 여기 에러가 돼서 except가 실행이 되겠죠. 실행이 되고 그다음에 파일 문 자, 똑같이 여기 실행이 됩니다. 한번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이즈 문이 있습니다. 자, 레이즈 문이 생각보다 그 다른 오픈 소스를 많이 보면 파이썬 오픈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레이즈 문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요 레이즈 문을 이용해서 자, 얘는 예외를 강제로 발생하는 것을 자, 레이즈 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즈 문에 의해서 exception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 인터프리터 프로그램이 그 가정을 트레이스백을 하였다는 출력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자, raise의 exception인데 exception raise라고 일단은 이렇게 출력하는 예, 발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traceback이라는 자, 객체 추적 프로그램이 그 가정, 예, 발생하는 그 가정에 대해서 한번 추적을 쭉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스탠다드 IO, 그 input 스탠다드 자, IN 해서 모듈이 나오고 이렇게 얘가 발생됐고 exception은 이렇게 해서 출력 요에 대한 예외 코드에 대한 것들이 것을 이렇게 한번 나타났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발생 한글 메시지 같은 경우에 예외 발생이라는 한글 메시지 또 한번 같이 raise exception이라고 해서 한번 발생시키면 이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이 raise 구문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예외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aise 문을 사용하는 예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코드가 그 전에 여기 코드에 보면 get answer라는 것을 받아서 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 answer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문자열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inf문을 통해서 자, 이 answer라는 것이 yes, 예냐, 아니요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이 리스트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이것 중에서 있으면 정상적인 입력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만약에 예와 아니요라는 게 없으면 else라고 했을 때 자, raise, 자, 오류를 발생을 시키는데 value error를 발생시키죠. 자, value error, 자, 입력을 확인하세요 라는 자, value error를 강제로 발생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gain ans라는 그 함수에는 yes, 예, 아니요 라는 이외의 어떤 answer 값이 있을 경우에는 value error라는 예외 객체를 바로 발생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나서 이게 get answer라는 메소드가 있고 자, 그다음 밑에 한번 볼게요. while true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돌 건데 거기에 대한 try의 구문을 보니까 자, input yes 아니요 중에 하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answer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yes나 아니요라는 것을 자, 여기 answer에 들어가면 자, get answer에서 호출하게 되겠죠. 해서 그 다음에 그 정상적으로 yes, 예, 아니요 라는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얘가 실행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용어가 들어갈 경우에는 else 구문에서 강제적으로 별 error라는 오류 객체를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다 되고 나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입력하세요라는 부분에서 자, yes는 아니요 같은 어떤 또 다른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 exception, except의 exception인데 자, 그거를 이제 1라는 것으로 받게 되겠죠. 받아서 출력 프론트 E라고 해서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해당하는 요 실행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예, 아니요 라고 입력을 하세요 하는데 예를 해야 될 건데 yes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yes라고 들어가니까 여기에서는 answer에서 예, 아니요라는 것이 없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은 yes냐, no냐라는 것 자체는 여기 그 if 구문에 해당하는 이 정상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자, value error, 자, 바로 그 value error에 해당하는 이 type error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상적인 입력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입력입니다라는 자, 요 프린트문이 이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raise는 사용자가 원하는 순간, 자, 요때 당시가 되겠죠.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예외를 발생시키는 유용한 기능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줄에는 with as 구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때 파일을 열고 닫고 하는 그 부분을 with as 구문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썼는데, 자, 여기 보면 문법을 조금 더 명확하고 명확하게 만들고 예외를 손쉽게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with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with 구문 자체는 컨텍스트 매니저라고 해서 여기 안에 보면 엔터와 exist 함수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한꺼번에 다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with 구문이 됩니다. 그래서 with 구문의 자, 몸체의 앞부분, 그 뒷부분에 실행된 코드를 대신해주는 그런 형태로서, 자, 오른쪽에 한번 볼게요. 그 컨텍스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원하는 타이밍에 정확하게 자, 리소스를 활동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컨텍스트 매니저가 with 문이 되겠습니다. with 구문. 자, 그러면 자, with 구문을 쓸 때 자, 우리가 앞부분에 try, except, finally 문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이거를 대신을 해서 더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코드가 쭉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이게 파일을 열고 쓰고 닫게 하는 표현으로서 자, 오픈을 자, 헬로 텍스트 그다음에 라이팅이 되겠죠? 자, 이거를 오픈합니다. 헬로 텍스트 하나 만들어서 이 파일에다 쓰겠다는 거죠. 자, 열어서 쓰겠다. 자, 그리고 거기에 app write라고 헬로 월드를 이렇게 여기다가 라이팅을 하죠. 라이팅을 하고 나가서 이게 다 쓰고 나면 마지막에 close에 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오픈해서 그 파일에 해당하는 이 파일에 대한 객체에 대한 포인트를 다 쓰고 나면 다 릴리즈를 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이 되는데 자, 요거는 사실은 그 파일을 쓸 때, 라이팅 할 때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try라는 자, 요런 구문을 써서 자, 밑에처럼 자,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파일을 열죠. 일단 열고 나서 그 다음에 쓸 때, write를 할 때 자, try 구문을 쓰죠. try, except, 그 다음에 finally를 쓸 수가 있는데, 자, 이때는 try, finally로 해서 자, write를 하고 자, 다 쓰고 나면 자, close를 하게 되겠습니다. close. 자, 이때 자, 요때는 이 close를 굉장히 이게 항상 써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걸 안 쓰고 가능한 것이 with as 구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with as 구문으로 써서 간단하게 하는 표현으로서는 자, 요것들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with 그 다음에 엔터에 대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자, open hello text w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얘를 f로 받습니다. f. 자, 요와 같은 요거를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파일을 요 문구에 대한 설명이 이제 파일을 열기, 닫기를 같이 수행하는. 자, 그러면 얘랑 파일 열기랑 파일 닫는 요 두 개를 한꺼번에 수행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요 문구가 자, 요거 두 개를 수행하는 문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pp write에 대한 부분을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파일 쓰기가 완료가 되면 자, 여기서 자동으로 app close가 수행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사용되는 파이널 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with as 구문을 간단하게 사용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with as 구문을 조금 더 활용하기 위한 예습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try except 문을 이용한 파일 입출력을
해당 코드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import sys. 자, sys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여기 sys, 자, exist info라는 그 실행문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첫 번째 해당하는 그 값들을 한번 보겠다는 건데 일단은 볼게요. import sys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success라는 변수에 대한 true를 만들고 그 다음에 fname 이라고 해서 파일 이름을 써라 라고 하면 그 파일명 해서 경로까지 써서 이렇게 fname을 받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try 문으로 이렇게 쭉 가죠. try 문으로서 그 파일에 해당하는 얘를 자, read를 하겠죠.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UTF-8로 인코딩을 해서 받게 됩니다. 자, 받아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받을 때 이 경로랑 그 다음에 그 input output에 해당하는 것들이 만약에 에러가 발생됐을 때는 except io error 라고 해서 자, 여기는 파일을 읽을 수 없다라는 에러 메시지를 자, 만들고 그 다음에 success를 이제 false로 바꾸게 되네요. 그 다음에 파일을 오픈할 때 나머지 IO 에러에 아닌 나머지에 해당하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부분 자, 여기에 대해서 기대치 않은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하고 뭘 출력하냐면 자, sys 자, 여기 exist exec info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그 키에 해당하는 0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죠. 첫 번째에 해당하는 요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서 마찬가지 success false를 해서 이제 출력, 이제 이렇게 success false로 이렇게 다시 이제 세팅을 하게 되겠죠. 자, 그 여기 자, 요 sys의 exist info라는 요 함수를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자, 요 함수는 현재 처리 중인 것 중에서 예외에 해당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데 어떻게 리턴 하냐면 세 가지 값에 해당하는 그 투플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투플. 자, 그리고 이 반환된 이 값에 대한 정보는 그 현재 스레드와 스택 플레임에 해당하는 것들만 자, 리턴을 할 건데 자, 어쨌든 이 투플의 세 가지 값의 투플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샘플 코드를 이렇게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이제 try가 있고 except에서 현재 스레드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외 코드가 자, 뭐가 있느냐라고 해서 자, 여기는 세 가지 투플로 반환을 하니까 리턴하는 거니까 그 첫 번째는 그 예외가 발생된 그 객체 클래스를 나타나고 그 다음에 크기에 해당하는 값, 밸류 값,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객체, 오브젝트를 자, 같이 여기 세 가지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하나씩 봤을 때 자, 클래스를 한번 출력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자, 여기는 자, 요 try라는 것이 1 나누기 0이죠. 1 나누기 0이니까 0에 해당하는 그 예외 처리, 자, 제로 디비전 에러가 있었죠. 그래서 자, 이때 에러가 발생하는데 자, 그때는 제로 디비전 에러에 대한 클래스를 여기다가 받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에 대해서 제로 디비전이라는 값으로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자, 이 오브젝트는 이제 트레이스백 오브젝트에 대한 것을 이렇게 리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자, 이 세 가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그래서 저기 sys execute info라는 이 함수의 0번째는 요때 발생된 에러의 클래스의 이 부분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success를 이제 false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에러가 발생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만약에 success가 true일 때 자, true일 때는 자, 요 정상적으로 요 파일을 하나씩 한 줄씩 읽게 되겠네요. 자, n이 1이고 그 다음에 그 파일에 해당하는 readline 한 줄을 읽어서 L로 받겠네요. 자, 그리고 while L. 자, L에 자, 만약에 있으면 자, 거기에 해당하는 L에 대한 값을 이렇게 자, 하나씩 출력을 하는 것으로 자,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n을 하나 증가시키고 다시 자, readline L을 다시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하는데 반복을 하다가 자, readline에 만약에 L이 없으면 자, 그 다음에 이게 빠져나오겠죠?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fclose 해서 여기 열어놓는 자, 함수를 닫게 되겠습니다. 이 객체, 파일에 대한 객체를 닫게 되겠죠? 닫고 마지막으로 자, print 파일 액세스를 successful 했다라고 하고 success를 이렇게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코드가 있는데 자, 이것을 open이라는 요 구문
자, 빨간 줄처럼 요 구문과 그 다음에 colors라는 구문, 자, 이것을 with as 구문으로 관계를 바꿔보자 라는 것이 자, 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오픈문으로 해서 자, 이 파일, 요 전체적인 일단 코드의 설명이죠. 파일 읽기가 성공할 때 여기죠. 성공을 하면 f.readline을 통해서 파일을 라인 단위로 읽어서 매 라인마다 그 라인 번호를 출력을 하게 되겠네요. 그 라인 번호에 대한 출력, 자, 출력을 해서 파일문이 수행되는 자,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자, 요거를 with as 구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코드에서 with as 구문으로 바뀌어 있는 부분이 여기 try에 자, 파일 네임을 이렇게 읽고 자, 여기 try 문으로 이렇게 넣어놓게 되겠죠. 넣고 나서 자, 여기 자, with as의 f로 바뀌게 되겠네요. 그 f에 대한 객체는 open, 여기 open하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정상적인 자, 한 라인씩 읽어서 자, 그 라인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 여기에 대한 n은 첫 번째 1로 시작을 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 증가하니까 라인에 대한 번호가 되겠죠. 라인에 대한 번호랑 그 다음에 읽는 그 그 열의 그 스트링. 자, 행 번호와 그 스트링을 같이 이제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그 나머지 except에 대한 부분은 자, 밑에 내렸고,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자, 앞에 대한 복잡한 것들을 굉장히 조금 더 정리된 문구로 바꿀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는 파이썬에 해당하는 컨텍스트 매니저 with 문이 되겠죠. 자, with 문으로 통해서 f 자, 파일 오픈해서 그 파일에 대한 파일 객체를 자, 반환해서 f를 담게 되겠죠. f. 자, 그 다음에 이 문구가 끝나면 자동으로 close가 되겠죠. f.close가 메시지를 호출해서 닫게 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간단하게 자, 코드로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자, 굉장히 조금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를. with as 구문으로 여기 그 웹페이지를 열어서 그 페이지에 접근하는 구문을 간단하게 만드는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기 예제를 보면 웹페이지를 열 건데 자, 그때 사용하는 패키지가 URL 라이브러리의 request 패키지 안에 URL open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쓸 건데 자, 그러려면 일단은 그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되겠죠? 이 모듈. 그래서 URL 라이브러리의 request 안에 자, URL 라이브러리 리퀘스트 안에 URL 오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with 그 다음에 엔터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있죠. 요거를 쓰고 관리 열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주소를 쓸 건데 자, 요때는 요 주소 자, https www.python.org 그리고 이게 문장으로 닫아주시면 자, 요 주소로 가서 자, 거기에 해당하는 그 http 리스판스 자, 여기 이제 웹 주소에 대한 거니까 자, 여기에 대한 컨텍스트 매니저가 여기 해당하는 http 리스판스 객체를 자, 요 리스판스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 받아서 자, 그러면 요거를 다 읽고 자, 한번 볼게요. 자, 받아서 그 리스판스에 해당하는 요 객체에 해당하는 것을 자, 한번 읽어보자. read라고 쭉 하면 자, 여기 웹페이지 자체가 HTML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HTML이라는 요 객체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받았는 이 HTML을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 자, 요 웹페이지 상에 해당하는 HTML 자, 문서가 바이트 객체로 이렇게 쭉 굉장히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줍니다. 요 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다 읽었죠. 자, 읽고 나면 자, 이 절이 자, with as 구문이 끝이 났죠. 끝이 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접속을 종료하는 close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with as 구문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일 끝에 이거 다 쓰고 나면 리스판스 객체로서 그 접속 여기 해당하는 그 접속을 종료하는 그 클로즈 얘를 이제 종료시키죠. 이 객체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자, 호출이 되는데 만약에 이 with as 구문을 안 쓰고 그 다음에 close를 안 할 경우에는 이 파이썬 프로그램이 인터넷 접속을 계속 지속적으로 자, 접속을 해서 자, 접근을 하니까 그때 메모리 낭비가 좀 더 발생이 하게 되겠습니다.